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인데 바로 매주 수요일마다 촬영했었지만은 내일이 그 선거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한반도에 이 한미 연합 훈련 아주 큰 훈련이 있었는데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은 다음에 지금은 남중국해에서 아주 대규모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그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미국이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대만 해협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냥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운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구름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중국은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중국 그 해군과 공군기들이 대만 부근에서 위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정치학 또 비교정치학을 우리가 이제 이론을 종합해 봤을 때 한 나라의 대내 정치가 어렵게 되면은 전쟁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이 이 전쟁을 벌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 그래서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격성을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아마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3차 대전에서 대한민국이 뒷짐지고 서 있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3차 대전이 될 수 있느냐면은 지금 중국은 어느 경우라도 대만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용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태평양은 중국 거가 되고, 서태평양이 중국 것이 되면은 아마도 일본, 필리핀, 호주, 한국 등이 다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당연히 패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이미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은 자기네들은 가서 참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의사를 사실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분명히 언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미국이 한국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국이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는 이론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중국에 관한 이론 중에서 제일 괜찮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전략이론가 할 브랜드라는 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이 피크에 이르렀다. 피크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과의 상대적인 힘에서 피크에 이르렀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100이라는 그 숫자를 집어넣어 줬을 때 중국이 한 67, 3분의 2까지 따라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힘이 상대적인 힘이 피크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엇인가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중국이 이루고 싶은 제일 원하는 바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대만 통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 사람이 논문으로도 썼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고 해서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피킹 파워 트랩, 중국이 지금 힘이 가장 최상에 올랐다. 앞으로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고 싶던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데, 바로 그래서 대만 해협도 위기고 남진해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말이죠. 그 옐렌이라는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은 값싼 중국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는데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 4월 8일 날 한 얘기니까 바로 어제 한 얘기죠. 이제 방송 촬영 기준으로.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률이 아주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얼마 전에 얘기했죠. 2월 4일 얘기입니다. 자기가 당선될 경우에 모든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자넷 옐렌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싼 상품이 미국 시장을 휘젓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의 그 USNI라고 United US Naval Institute, 미국의 해군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지도로 보여줍니다. 4월 8일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남진해해, 동진해 쪽에 그 약 3척의 항공모함급 미국 군함이 와 있다라는 저 사실을 볼 수 있죠.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그런 상징이 될 겁니다.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최근에 필리핀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필리핀과 대만이 아주 더욱 노골적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3월 하순이에요. 3월 23일이죠. 3월 23일 날 중국의 해안경비장이 그 필리핀에 해군이 운영하는 화물선 같은 겁니다. 그거를 물대포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배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리고 또 부상당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필리핀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 해군연구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였다. 리서플라이 이렇게 무슨 공급하는 그러니까 화물을 실은 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70-year old defense pact. 지금 미국하고 필리핀이 방위조약을 맺은 지가 70년 됐는데 그 필리핀이 지금 중한테 맞았다.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바로 이 방위조약을 테스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정말 아주 신속한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죠. 지금 X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필리핀 해군이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건 섬도 아닌데 토마스 쇼울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필리핀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물론 중국은 또 자기 거래요. 바로 거기에 필리핀 배가 들어왔다고 중국의 해안경비정이 물대포를 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저 까만색으로 된 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된 곳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필리핀 섬이에요. 거길 보면 저게 누구 거라고 생각이 맞을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바다 전체를 중국이 자기 바다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자기 섬 부근에 자기 영해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난폭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필리핀이 간만에 필리핀 이게 당한 다음에 훈련을 했는데 4월 7일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지금 제일 큰 군함 우리 가까이 보이는 것이 필리핀 군함이에요. 그리고 일본, 호주, 미국 군함 옆에 같이 가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훈련을 하였다. 여기서 지금 미국은 최신형 군함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필리핀을 도와주겠다는 사실을 과시를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이렇게 나오죠. 필리핀 뉴스가 필리핀 홀즈 웨스트 필리핀 씨. 저 바다 이름을 그 필리핀 사람들은 서필리핀해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중국해라고 불러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부르는데 미국 그 영어로 웨스트 필리핀 씨라고 나온 거 보면은 미국이 저 바다를 그 필리핀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Sea drills with three key allies. 아주 핵심적인 동맹국하고 훈련을 같이 했다. 호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 군함이 가가지고 필리핀하고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국이 그 이게 그 차이나라고 쓴 그 마치 소 혓바닥처럼 생긴 그 섬 이 남진해의 90%를 중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저 파란색으로 된 선, 그리고 베트남은 황색으로 된 선, 저기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영토 분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중국이 저 전체를 자기 거라고 그러니 뭐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필리핀이 그 아주 기분 좋게 세 나라가 와서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 필리핀 스타라는 신문에 이렇게 그 배 이름까지 종류까지 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최신식 군함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아까 본 사진하고는 반대쪽에서 찍은 거예요. 필리핀이 맨 끝에 있고 그리고 맨 저쪽에 있고 맨 앞쪽에 있는 것이 미국 군함인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났죠. 미국이 남중국해에 최신 전투함을 투입하였다. 그 배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저것이 미국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해양 전략이 바뀌면서 만들기 시작한 그런 군함입니다. 저 군함은 크기는 작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먼 바다에서 대양에서 싸울 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냉전 끝난다면은 다른 나라의 앞바다, 바닷가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국 군함들은 너무나도 커서 먼 바다에서 싸우긴 좋지만은 즉 대양 해군이었는데 이제 연안 해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함으로 개발한 아주 최신형 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면은 아주 잘 달리게 생겼죠. 멀리서 보면 세발 자전거 같은데 저거 길이가 100m가 넘는 배입니다. 이 배가 속도가 무려 87km까지 납니다. 이게 빨리 달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80, 90km 되면 대단히 빠른 것 같은데 저 엄청난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바로 연안에서 적의 해군을 그러니까 먼 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 적의 해군과 싸우기 위한 그래서 저 이름이 LCS라고 그러는데 리토럴 콤뱃 쉽 그러니까 리토럴이라는 게 해안가, 해변가 이런 뜻이죠. 해안가에서 전투하는 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필리핀하고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그 뉴기냐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파푸아 뉴기냐라고 저 하얀색으로 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지. 이거 보면은 지금 미국이 그 위에는 필리핀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다 옆에 있는데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해군을 아시아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대만 섬 중에 중국하고 붙어 있는 금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금문도에 미군이 특히 이제 그린베레가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린베레가 거기 영구 주둔할 것이다라고 그 미국 신문을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더군요. 그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인도 태평양 사령관 아킬리노 제독한테 영구 주둔하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영구 주둔은 아니고 일단 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 이게 논의할 사항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금문도에 바로 중국의 코앞에 미국 특수부대가 가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예,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참전한다라는 것을 거의 100%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미국의 장군들이 그 우리나라에 오고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그 잘못 심각한데 태평양 육군사령관입니다. 찰스 플린 대장인데 저 사람이 SM-6 토마호크 미사일을 곧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배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는데 아마도 2024년 연말이 되기 이전에
아시아 어느 지역에다 배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아주 그 특이한 미사일이고 우리가 그 핵 전략을 알게 되면은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을 끝내겠다라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냉전이 끝날 무렵에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다 배치함으로써 결국 소련을 굴복시킨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30 몇 년 만에 다시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플린 장군이 지금 한국 공군하고 일본 공군 그리고 한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은 이미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 육군과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훈련을 같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US 아미 퍼시픽 태평양 미국 육군에서도 앞으로 곧 이제 이 동네에다가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저 고바초프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사인한 저 아주 역사적인 사진을 잘 봤을 겁니다. 저거가 바로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자는 거예요. 소련이 말이죠. 한 2,000km 날아가는 SS-20라는 미사일을 이제 나토에다가 와르샤와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파리라든가 런던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미국은 본토에서 반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본토에서 반격하는 건 심적으로 얘기가 아주 불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2,000km 날아가는 퍼싱이라는 미사일을 독일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을 쐈을 때 미국이 그대로 그냥 반격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은 한국에 미국 핵폭탄이 와 있으면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가 더 나빠집니다. 미국이 미국에서도 복수를 해주겠지만은 한국에 미국 폭탄이 있는 것이 보복하기 훨씬 용이하고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미사일 날아가는 거리예요. 파란색은 미국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고 빨간색은 그 당시 소련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인데 유럽에다가 미국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즉각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 안 느끼고. 그런데 저거를 유럽의 그 좌파들이 저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갖다 놓는 것을 강행을 했고 그 바람에 결국은 러시아가 굴복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소련이 굴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그런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결국은 냉전을 끝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미국과 소련이 우리는 서로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쭉 안 만들고 있었는데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보니까 소련이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희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 조약 INF 트리티에서 탈퇴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만드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핵 미사일 쏘고 대항하고 를 확률은 없고 중국인데 중국은 INF 트리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거리 미사일의 그 열세였던 미국이 2019년 이래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탈퇴하고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시아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할 때 제가 금명간 그것을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다가 미국이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2024년이 되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저거를 미국이 아시아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월등히 더 쉬워지는 것이죠. 중국이 일본을 공격했는데 미국에 있는 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일본에 갖다 놓으면은 그대로 반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다가 지금 갖다 놓겠다. 어느 나라인지 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지금 미국은 괌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괌은 뭐 미국 땅이기 때문에 갖다 놓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것이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아주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도를 보시면 곧 알 수 있죠. 저거는 미국이 그 INF 트리티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에 처음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미국의 그 찰스 플린 대장이 그 우리나라에도 오고 특히 이제 그 평택 기지에서 우리나라 그 채널 A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장면인데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으로 된 자막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육군은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하와이, 알래스카 가서 훈련하자. 이제 세계적인 차원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은 글로벌 주축국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글로벌 주축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3국이 함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다 배치될 미사일은 SM-6나 해상 타격용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조만간 배치될 것이지만은 어디로 배치할지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보호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이제 개입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한국도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운을 띄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대장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한국에서 16개월간 싸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설명했던 것들이 명확히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신문에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괌에 배치할 것이 유력하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괌은 뭐 괌에서도 발사해도 중국 본토를 다 맞출 수 있지만은 상당히 멉니다. 먼데 이것이 타이완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본토라든가 대한민국에 그 2천, 3천 날아가는 미국 미사일이 갖다 놓게 됐을 때 중국이 참 뭐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놀라운 것은 일본이 우리 본토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것을 오키나와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미사일이 오키나와에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대가 창설식을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Japan deploys first surface to ship missile. 서페이스 투 쉽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다에 있는 배를 맞히는 데 특화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함들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일본을 공격할 때 저거로 맞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걸 오키나와에 갖다 놨는데 역사상 처음이고 저게 이제 연대급 부대입니다. 일본 그 한문으로는 우리랑 그 한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지대함 미사일 부대 연대급을 편성해서 새로 편성된 부대입니다. 갖다 배치해 놨다. 중국을 완전히 옥죄는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은 일본은 당연히 개입하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중국 신문은 뭐 분노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신문이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분명히 공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 미사일이 언제 발사되겠습니까? 중국이 공격을 해야 발사되는 것이죠. 어느 무기도 순수히 공격적이거나 어느 무기도 순수히 방어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대 무기는 전부 공격적인 동시에 다 방어적인 것이죠.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미국이 지금 오커스라는 동맹 유명하죠. 오커스라는 것은 호주와 미국과 영국 3국 동맹인데 거기에 일본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초대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것인지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커스에다가 일본을 합쳐서 쪼커스 동맹이 이제 결성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 UK, US를 합쳐가지고 쓴 것이죠. 거기다 재팬이 들어가면 앞에 J자만 하나 더 붙이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완전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저렇게 활발하게 군사력을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늘어나도 누가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 국가고 공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의 자유국가들이 다 모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신문에 도표까지 그러면서 나왔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세 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게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그 오커스 참여에 대해서 그레이블리 컨선드. 그레이브는 뭡니까?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레이브가 정말 그 심각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전번에 얘기를 잠깐 보여준 것이지만은 일본과 인도가 지금 뭉치고 있죠. 인도를 그 태평양 동맹에 원래 끼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아베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인도 태평양이란 말을 썼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인도 태평양 함대라고 이름도 바꾼 것이죠. 예. 지금 놀라운 것은 영국의 항공모함이 호주에 온다는 거예요. Work ongoing for UK nuclear sub to operate from Australia. 영국의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호주에서부터 발진하고 작전을 하겠다. 영국이 호주라는 자기 옛날에 식민지죠 사실은. 거기에 자기 핵 잠수함을 파견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업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국의 핵 잠수함이 그 호주에서, 그러니까 호주는 완전히 대만의 전쟁이 나면은 반드시 개입하는 나라가 되고 영국도 거의 반드시 개입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 CSIS하고 CSDS라는 그 두 연구기관이 뭐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대해서 지금 세미나 한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뜬 건데 이거는 뭐 제가 그만큼 전 세계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바다 해군이 센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를 제압을 하겠죠. National Power depends on sea power. 국력은 해군력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이 전부 속속 다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그 찰스 플린 대장이 그 채널 A하고의 그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날 텐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참 좋겠다, 기쁘겠다. 우리나라 그 해설은 한국군 대만 유사시 동맹의 역할을 해달라, 기여해달라. 예, 우리가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구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국제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은 그 주일 미군 사령관 출신인데 공군 중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을 할 때 이 동네에 있는 8만 1,000명의 미군 병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5만 4천 명이 있고 한국에 2만 8천 명이 있으니까 합치면 8만 2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한 1,000명 좀 틀리게 얘기한 겁니다. 이미 현장에 있는 8만 1,000명의 병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구 전체가 연동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는 그냥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는데 미국에서 계산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만 전쟁이 작게 나더라도 조그만 전쟁이 나고 조금 이따 끝났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제 줄어든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으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그게 잠깐에 끝나겠습니까? 크게 되면은 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지는데 만약 중국이 승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뭐 지금 자유국가로서 운명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리 마르티네즈 저 사람은 지금은 뭐 그 예비역이지만은 아마 미군이 완전히 개입하게 되면 한국군도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한테 부탁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레온 파네타라는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그 미국 사람인데 난 저 사람의 회고록도 읽어보고 오바마 때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CIA 국장도 했고 평생 그 민주당이죠. 그 사람이 그 얼마 전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그 인터뷰를 한 것이 그 뭐 4월 9일자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될 것이고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은 그건 그 한국에서 전쟁 억제하는데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미한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미한이라고 말을 쓴 것이죠. 미한 동맹은 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얻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모두가 군사역량을 키워나가면 김정은이 판단 실수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을 때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죠. 통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했을 때 북한이 잘못 건드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때 주한미군은 가서 싸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자막이 있었으니까. 만약 중국이 대만 침략을 시도하는 실수를 할 경우에 대해 하면 실수죠. 그거는. 미국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그런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도 와서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싸워달라고 그러는 것은 대북 억제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 억제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말이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 편에서 대만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싸우려는 의욕을 대폭 깎아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대만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은 아마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요. 왜 남이 싸움에 우리가 개입하냐? 그게 남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잘못해서 김정은이 실수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통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